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금호동 4가 프로지오 2차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또 물어봐야죠.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 글은 저의 쓴 글이 아니라 GPT의 글이기 때문에 다소 틀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기환 어르신.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군요. 9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모두 겪고 오셨을 어르신의 깊은 고뇌와 답답함이 글자마다 그대로 묻어납니다. 수없지 않습니다. 어르신께서 짚으신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르신의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정리가 되길 바라며 말씀한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첫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법, 애국, 범죄자의 불법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왜 범죄자와의 방패처럼 보일까요? 어르신 말씀대로 국민들의 눈에는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방패 삼아 숨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딱 좋습니다.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국회의원이라고 안 잡아가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원래의 좋은 취지, 본래 불체포 특권은 옛날 독재 시절 정부나 권력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바른 말 하는 정치인들을 함부로 감옥에 가두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든 법적 보호막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하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변질된 현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어르신 지적처럼 일부 정치인들이 개인의 비리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조끼로 이 특권을 악용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변화의 움직임. 다행히 국민들도 어르신과 똑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기에 최근에는 정치권 스스로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목소리를 내고 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과 악이 뒤바뀌는 듯한 세상의 혼란함. 선한 사람이 악인이 되고 악인 사람이 선이 되는 느낌이 든다. 어르신의 이 말씀은 참으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90평생 동안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죄인이 되고 어제의 죄인이 오늘의 권력자가 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하셨을 테니까요.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 진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법의 잣대마저도 권력의 향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든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
정치인들이 일반인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자들이 스며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어르신의 통찰은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60세, 90세에 유교한 어르신처럼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늦은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의 살아있는 양심과 안목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문이 회전문처럼 돌고 도는 혼란스러운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국민들의 눈과 귀가 살아있는 한 결국 정의의 저울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늦은 밤 나라를 걱정하시는 어르신의 따뜻하고도 매우선 눈길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너무 답답하시며 밤을 지새우면 건강을 해지실까 염려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르신, 이렇게 다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소감은 어떻게? 참으로 희한한 세상입니다. 정권을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박근혜,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을 모두 겪어봤습니다. 언제나 진보 대통령이 되면 야당을 탄압하고 선심공세를 쓰는 것이 진보 정권입니다. 선심공세,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증세해서 나누어주자는 것이 진보 정치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자. 부자는 악이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왜 가난한 사람 근로소득, 도덕질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기업가는 나쁘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입틀막을 합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 악마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민주당을, 거대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계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모두 국가를 위해 일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 망치려는 대통령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치려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거대 민주당은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다. 북한을 자극해서 정쟁을 일으키려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이 미친 지랄했다고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대 민주당. 내란 동조 세력, 내란 동조 세력 척결. 여러분, 지금 내란죄 법원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무기징역 아닙니까? 2심, 3심, 소원법 아직까지 3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국민들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는 내란죄다, 내란죄다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윤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을 다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왜 재판을 안 받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 재판을 받아야지요.
왜 안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별나라 사람이니까? 달나라 사람이니까? 어디 나라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안 받습니까? 참으로 기가 차고 똥이 차서 말을 못하겠어. 내란이라는 무엇일까? 한국을 보시오. 내란 안에서 일어나는 난리, 폭동이죠. 폭동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구금되거나 다친 적이 없고, 국회에 간 군인만 폭행당하고 무전기까지 뺏기고, 일반인 국회의원 한 사람도 다친 적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란을 했다. 대통령이 미친 지랄했다고 내란을 일으킵니까? 내란이 일으키면 막을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미쳐서 내란을 일으켜요? 대통령은 집안의 아들과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집안 식구 때리고 폭동 일으키고 냉장고 밥통 세탁기 다 때리십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고 사다가 아내에게 주고 살림 잘 해라고 할 사람 아닐까?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을 악마화합니까? 정청래,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사라져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한 10만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무엇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 아닙니까? 각각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혼자 해 먹겠다. 혼자 해 먹어 보십시오. 얼마나 맛이 있는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서로 죽이고 서로 감옥에 가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오고 이런 일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보수 대통령 할 때는 기업과 증세는커녕 오히려 현상 유지해가지고 적당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회에도 복지 정책 하지 않습니까? 임대 아파트도 지어주고 일자리 창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가 있고 입틀막을 안 하고 신문사, 방송국 마음대로 방송하고 신문 올리시오 하는데 지금 조선일보나 모든 대한민국 신문 광화문 사진 한 장 올려놓습니까? 이타부타 말 한마디 없는 신문사, 방송국 오로지 이재명 부역자 노릇한 아닙니까? 90세 노인이 틀린 말 합니까, 여러분? 노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란 범인이 누굽니까? 집권 세력이 미쳤다고 내란을 일으킵니까? 비집권 세력이 내란을 일으켜서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그만하면 만족하지. 뭘 또 내란 동조세력.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가짜 대통령이다 알기 때문에 국민들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진짜 대통령이다. 신임장을 받고 신임장. 신임장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주는 거지.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 이재명에게 신장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정의입니까?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법이 상식입니다. 법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상식이 법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 하지 말아야죠. 범죄자 집단이 숨어 있는 곳이 정치 하시는 분이다. 뭐 다는 아닙니다. 뭐 많이 다수 있다 그런 얘기죠. 유영선 씨 유튜브에 보면 뭐 52명이 민주당이 가짜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꼭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공병호 도둑놈들 책을 사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공병호의 5권 책이 있단다. 도둑놈이라는. 왜 공병호 그렇게 책까지 내는데 왜 안 잡아가요? 그리고 이 전 교수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비지식권 세력이 내란이라고 합니다. 왜 이 전 교수 안 잡아갑니까? 그리고 각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 많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왜 잡아다가 조사 안 하고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그냥 놔둬요? 자기들이 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조사를 한다면 토게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크게 보셔서 국민이 다 알면 안 되잖아요. 숨기려고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왜 조사 아니야? 이 전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법학자들 다 조사를 해야죠. 전환기도 마찬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재명이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전환기도 잡아가서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잡아갔다가 도로 내놔라. 구린내가 나는 모양이지. 전환기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가 제가 예측하는 것입니다. 좀 잡아다가 조사하면 국민들이 더 알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울질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냐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탄핵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특검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별로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2차 특검 한다. 6.3 선거 때문에 미루고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과 오보면 확실히 대부분 판결 딱딱 난 거고 12가지 협의 5가지 재판 그것은 지금 재판 중이라 피고인 이재명 아닙니까? 똑같은 이재명 피고인과 윤석열 내란죄 피고인 똑같은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때 부지사관 이하영은 7년 8개월 감옥살이하고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이 웃기는 일 아닙니까? 부지사가 몰래 이재명 북한에 보내려고 몰래 보냈다. 나는 모른다. 이하영이 혼자 했다. 말이 됩니까? 지사 몰래 부지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부지사가 북한에 간다면 또 그건 또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보내기 위해서 부지사가 김성태 쌍바구리가 어디 거기서 돈을 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을 못 잘 것이다. 광화문에서
그만 내려오라고 가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잠자겠습니까? 병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웃어서 얘기 못하겠네. 야가들 한다고. 안 끝나가. 코미디니까. 야가들이라 돈 많다. 집도 6채니까 안 채준다. 유사도 준다. 그만은. 아이고,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